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충청북도는 9988 행복지킴이 한마당 행사를 생거 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고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온도탑 제막식을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광장에서 열었는데요. 다채로운 충북 소식과 함께 CBI-TV 한초희 아나운서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TV 충북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9988 행복지킴이 한마당 행사가 25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한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년간의 우수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이날 사업 수행기관의 대표 수범 사례가 책자로 발간돼 배부됐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출범식 및 온도탑 제막식이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지사와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을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모금 활동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60억 7천만 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및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24일 육거리 시장 입구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해 1000포기의 배추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거리 시장 분여회와 청년회, 상인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담근 김치는 같은 날 오후 기초생활수급자 200세대와 7개 경로당에 상인회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 25일 도청 주차장에서는 2015 희망열기 김장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사용된 배추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재배하고 생산한 것으로 재료 일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가 구매하고 지원했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다문화가정 80세대와 사할린 동포 40세대, 새터민 100세대와 도내 12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13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사실상 중단됐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송근섭 기자입니다. 13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되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왕복 4차로 구간을 왕복 6차로로 확장,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2008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1.6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추진은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습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중부고속도로와 병행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가 오랜 기간 고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중부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6만 대를 넘어서며 상습 정체 구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 6기 핵심 공약으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꼽은 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최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 추진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혼잡 구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주민들의 노력으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국토부가 혼잡 구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충북도는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공사비로 편성된 100억 원을 타당성 재조사 및 공사비 100억 원으로 변경하여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동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종에서 오창간 BRT 도로를 건설하여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주차장 고속도로라는 오명을 들을 정도로 상습 정체를 앓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충북도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확장 사업에 첫 삽을 떼게 될지 주목됩니다. CBI-TV 송근섭입니다. 충북 KICT 디바이스랩 개소식이 24일 충북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하는 디바이스랩은 창조적인 정보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장치 산업의 확산과 창작 창업 등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디바이스랩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과 충북지식산업진흥원 본관 2층에 구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제품화 상용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같은 날 라마다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는 2015 KICT 융합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혁재 본부장이 소프트웨어 세컨드마켓 전략을 주제로 기조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제61회 통일대역전 경주대회에서 충북선수단이 사상 첫 10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선수단은 지난 17일에서 21일까지 제주에서 통일촌 259km 구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13시간 44분 31초를 기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북은 이로써 대회 사상 첫 10연패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통산 20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충북의 이경호 선수와 이민현 선수는 우수 신인 선수상과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엄광일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보안 검색과 경계 경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는 최근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와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항공보안 등급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항공공항공사 관계자는 강화된 보안 조치로 공항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범도민 건전소비생활 컨퍼런스가 23일 보은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국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소비자 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소비자 권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물가 모니터, 유관기관 임직원 등 12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 이희숙 충북대 교수의 소비자의 화폐 투표 등의 주제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제36회 충청북도 4H 대상 시상식이 25일 청주 M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지사와 이현구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4H 회원과 지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영농기술개발부문 대상 수상자뿐 아니라 우수학교 4H 부문 4개 학교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4H 대상 시상식은 농업과 환경, 생명의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사회를 이끌 전문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 인사 담당자 워크숍이 상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 조성과 출산으로 인한 직장 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과 고용노동부의 일-가정-균형 지원 제도와 우수 사례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 기업체에서 이행할 주요 실천 과제를 제시했고 참석자의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충북도는 기온이 떨어지는 연말을 앞두고 기존 16개 AI 예방 대책을 추가 보완한 7개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는 국내 철새 유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철새 모니터링 검사 확대, 방역 점검 등의 대책이 추가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환경검사 실시와 야생조류 모니터링 지점 확대, 방역 가상훈련 실시 등입니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가 등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